대선 특집 알고리즘 지난 시간에는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을 방송해 드렸는데요. 두 번째 시간이 오늘은 정치권을 달고 있는 단일화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단일화 얘기 전에 몇 가지 이슈 좀 짚고 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현재 판세와 현장 분위기 먼저 좀 전해주시죠. 판세는 뭐 지난주하고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다소 박빙 우세 속에 선거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분위기는 이제 서서히 달아오르는 과정. 뭐 아직까지 뭐 화끈하게 달아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면서 20여일 남은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판세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윤석열 후보가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또 이제 크게 그 자책골을 놓잖아요. 적폐 수사하겠다, 예. 보복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다음에 언론의 목을 조이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발언이 좀 컸죠. 특히 이제 문재인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적폐 수사하겠다는 발언이 좀 컸고, 두 번째가 이재명 후보는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픽처를 제안을 했죠. 윤석열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권 교체만 주장하고 있고, 도대체 픽처가 뭐지? 정권 교체 이유를 정권 교체 갖고 무슨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지? 이제 이번에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하면서 공정과 상식 얘기도 안 해요. 그랜드 플랜을 제시한 이재명과 그렇지 못한 윤석열 후보와 대비되는 출발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판세 분석해달라 그랬더니 뭐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뭐 그랜드 플랜, 말은 누가 못해요. 믿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겠죠.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그림은 역시 이런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무너져버린 법치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 정치가 사법에 또 수사에 개입하지 않게 만들겠다. 이게 가장 명확한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역시 뭐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좀 강화하면서 내세운 게 통합정부론, 그리고 예. 대통령 중임제 공약도 내놨습니다. 예.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보이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 현 정부의 문제점, 이게 이제 반사체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이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분산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말은 분산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제에서 그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소수 세력들 혹은 그 제3지대에 있는 세력들과 연대의 가능성도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제 검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OECD 국가에서 왜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없는지.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해드려야겠는데요. 네. 예. 지금 OECD 국가 중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없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요. 예. 아칸소주 주지사를 하기 전에 아칸소주의 검찰총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지사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제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그 나라 그 주지사의 검찰총장과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그리고 그분이 주지사라면서 거기에서 그분은 주지사라고 하는 정치를 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란 얘기고, 그 주지사의 검찰총장의 지위와 대한민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하고 똑같습니까? 어디서 예를 좀 납득 가능한 검찰총장 출신이 없다면서요. 검찰총장 빌 클린턴 출신이 대통령이 그 국가 사회를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지사도 오래 한 게 아니에요. 예. 검찰총장 하다가 주지사 바로 됐고, 주지사 재임 중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다고. 저는 지금 김영남 의원이 그런 궤변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틀려놓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세요 지금. 그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 공식선거운동 시작하면서 이제 정권 교체를 가장 강조를 했고,
구체적인 공약으로 봐서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또 대검찰청의 예산권 부여 등 어떤 검찰권 강화하는 그런 공약들 좀 내놨거든요. 이런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건 검찰권의 강화라기보다는 검찰권의 독립을 위한 공약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검찰뿐만 아니라 지금 법원도 완전히 정치화되어 있잖아요.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판사들이 법원의 각종 요직을 독점하고 있고,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수사 방해하고 별 행동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돈줄을 딴 사람이 쥐고 있으면 거기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방패막이는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검찰 독립을 위한 공약을 내놨죠. 지금 이제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검찰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 난 이 공약 계속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약을 하다가 이 공약이 슬그머니 사라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거 계속 얘기하십시오. 이거 갖고 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까지도 막아버리면,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내부 통신망에 이러다가 파쇼로 흐른다. 자, 대한민국 검찰이 독립성이 부족해갖고 이게 권력을 행사하지 못해, 제대로 일을 못했다. 너무 과잉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독주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예산권을요, 국회에서 심의하겠다. 그다음에 예산권 국회가 갖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건 삼척동자도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요, 검찰 손아귀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검찰이 제3의 친검찰 시민사회운동단체가 A라고 하는 국회의원 고발합니다. 그럼 부르죠. 자, 그럼 예산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검찰 밑에 하부 조직화돼요. 자, 검찰총장 4년 동안 하면서 특수활동비 147억. 자, 그거 대충 세부 내역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없이 쓴 돈 아닙니까? 대충 어떻게 썼는지 내라 그래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라 그래도 끝까지 안 냈잖아요. 자, 지금도 이럴진데 이게 검찰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수 없는 독립청으로서 권한을 줘라? 지금도 김호수 검찰총장이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렇게 증거가 자신들이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왜 이거 김건희 씨 소환 못합니까? 내부에 있는 검찰들이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특수부 라인이 알아서 기고 있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고 또 휘두른다, 이런 일종의 구호 같은 거죠. 그런 의미 없는, 내용 없는 구호를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도 판사가 발부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죠. 또 재판 과정에서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지는 거지,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그나마 법원의 사법 통제를 받으면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사를 할까봐 겁을 먹은 정치 권력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을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신라젠과 관련된 사건, 라임이나 옵티머스 펀드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해버렸어요, 그냥. 그 이후에 다시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검찰의 인지수사는 사실상 막혀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어떤 나쁜 일을 행한 범죄자들, 그게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이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법 능력이 대단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회복 문제가 나온 것이고 그걸 민주당이나 집권 세력은 너무 겁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법 시스템이 복원되는 것을. 이제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 국힘에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검찰을 너무 오랫동안 검찰이 이 검찰 횡포를 봐왔기 때문에 기소 편의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기소한다는 거예요. 자, 일반인들이 수사 개시가 됩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기소율이 한 30에서 40%쯤 돼요. 근데 검찰 출신들이 수사 대상이 돼요? 그 사람들이 1%가 안 됩니다. 기소율이. 검경 수사권이 분리가 돼도요. 경찰이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을 가져도 야 이거 다시 수사해갖고 기소해. 이 의견으로 가게 되면 꼼짝 못하죠. 그다음에 6대 중대 범죄는 경제, 선거 등등 해갖고 대한민국 경제인들, 대한민국 정치인들 다 자기들 손아귀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검찰이 막강한 우리 국가사회의 중요 범죄의 80~90% 정도, 특히 정치인들을 본인들의 손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대한민국 기업과 정치인을 손에 쥐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검찰 개혁에 관한 부분이 사실 지난 정권 내내 이제 큰 이슈였는데 이번 또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뜨거운 이슈가 된 느낌이고요. 단일화 주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13일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단일화 제안 시기와 내용 어떻게 좀 예상하신 대로입니까? 저는 뭐 계속 단일화가 가장 큰 이슈로 마지막까지 작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게 수면 위로 부상하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는 28일 전인 27일까지만 단일화가 되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이거는 정말 후보 대 후보 결단의 문제예요. 통큰 결단에 의한 뭐 굳이 과거 예를 찾자면 DJP 연합 방식의 단일화, 이게 끝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큰 결단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양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 국면이 들어왔는데 김용남 의원이 그나마 검찰 출신에 국힘 의원들 중에서는 양심이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못된 심보는 국힘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네요. 민주당은 단일화가 안 되길 원하니까 이런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됩니다. 저는 이 단일화가 정말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에게 이런 모멸감을 주면서 이 단일화가 되기를 기대한다? 저는 이거는 그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날 단일화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안철수 후보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그 단일화의 내용입니다. 이 단일화 내용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물 정도의 명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10년 동안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많은 정치적으로 성찰이 되어 있나라고 하는 것을 그 전문 다 보셨나요? 안 봤죠? 봤다고 또 거짓말 하려고 그랬지.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자, 이걸 보면은 제가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별명이 가장 일반적인 별명이 AI입니다. 인공지능의 감정이 없는 기계와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붙여준 별명인데, 그분 군대 갈 때 그 스토리를 보세요.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새벽에 논산훈련소로 가고 사람들이 찾아요. 어디 갔는지. 그 훈련소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잖아요. 남편으로서 너무 그러면서 김미경 의사가 지금은 오미크론에 걸렸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다 그러면서 말을 못 잇잖아요. 그런데 국힘의 당 대표인, 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모멸감을 주잖아요. 부인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 일단 부인의 쾌유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아픈 상황이 됐다고 하니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누가 때립니까? 오죽하면 자당의 고문인 이재호 의원이 한마디 하잖아요. 예의를 갖춰라. 단일화 안 해도 좋다. 하지만 예의를 갖추라고 꾸짖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죠. 이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이게 공당의 자세예요? 말해보세요. 양심적으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여사에 대해서 쾌유를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낸 적이 있고요. 단일화 공식 제안은 감사한 일입니다만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예. 이게 어떤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단일화라는 것은 양 후보가 지지율이 엇비슷할 때 예. 역대 예를 봐도 그렇거든요. 그럴 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2002년 대선에서의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그때는 오히려 단일화 전에는 정몽준 후보가 2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야권 단일화 후보를 물어보면 사실은 조사마다 좀 다르지만 안철수 대표가 이기는 경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민주당 지지층을 배제하지 않으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야 야권 단일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되면 훨씬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주로 안철수 후보를 여론조사에서도 단일 후보로 지지하는 경우가 많고, 여론조사 대상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해 보면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1대1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대결을 한다 해도 격차가 더 많이 차이 나게 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김영남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못된 생각과 얄미운 행동을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요. 안철수 후보가 월등히 앞섰어요. 그 조건 따지지 않고 서울시장 4.7 재보궐선거 때 후보 단일화 응했거든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자당의 선거로 이기는데 일정 정도 기여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미 오세훈 시장이 이겼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기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들어와서 역선택을 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역선택으로 인한 변화 추이는요, 5%면 맥시멈으로 나오는 거고 3%쯤 나오면 그것도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안철수로 되면 이재명이 유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다 임의적인 판단이에요.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있어서 당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야권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고,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공이라든지 아니면 도움이 분명히 있었죠. 다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어떤 논의될 수 있는 단일화에 있어서는 역시 어떤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단일화는 사실 승부를 내는 거잖아요. 경선에서 지는 사람은 대선에 끝까지 완주를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거고, 경선이라는 승부에서 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거보다는 경선 없이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